나눠드린 프린터 3페이지에 예제가 있는데 제가 설마 저희 지금 거기 물음 1, 2, 3, 4번 다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예제 1번에 요 숫자들만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뽑아낼 건데 일단 다시 한번 좀 왁구를 정리해보면 왁구만 알면 되니까 합병은 그림이 여기 비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 이만큼이 비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근데 합병은 내가 몇 프로? 100%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이 뭐라고요? 이전 대가요.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이 있는데 요게 플러스면 영업권, 마이너스면 염가매수 차익이에요.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합병 부대 비용은 고려 안 한다였고 이 이전 대가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무조건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요게 다였다고요? 이게 다예요. 그럼 합병은 이게 다였고 두 번째 이제 연결로 가면 연결이 뭐라고요? 연결은 어떤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 두 재무제표를 합치는 걸 연결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연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개별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되는지도 보여드렸지만 연결을 보면 이렇게 얘도 비회사에 순자산 장부금액이 있고 비회사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연결은 어떻게? 50%를 초과해서 취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만큼만 돈을 낸다고요. 이만큼만. 한 60% 정도. 따라오시죠? 그래서 요 노란색이 이전 대가가 되고 사실 이 이전 대가가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종속기업 투자 주식의 취득가라고요. 개별 재무제표에서 돈 주고 종속기업 투자 주식으로 기재한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따라오시죠?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 오늘 정말 잘 오셨고요. 사실 저 같은 강사들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 너무 좋아요. 정말 짱이에요. 그래도 이제 짬이 생겼기 때문에 안 믿거든요.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고맙지만 잘 안 믿어요. 근데 시험 보고 나서 고맙다고 하는 거 진짜 보람이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합격하고 나서 한 2년 지났는데 스승의 날 갑자기 문자 보내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건 좀 고마워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1차 시험 끝나면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저한테. 떨어졌다. 이의 제기할 건 없냐. 붙으면 원쌤한테 문자를 하고 떨어지면 나한테 연락을 하죠. 뭐 이의 제기할 게 없냐 뭐 이런 게 많이 하는데 기억나는 거 한 명이 한 친구가 저한테 1차 시험 보라 전화를 했다고요. 합격했다고. 사실 미안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회계가 딱 40점인데 합격했다는 거예요. 꽈락 나올 뻔했는데 꽈락이 안 나왔다고. 꽈락 안 나왔는데 1등 공신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고급 회계 안 맞췄으면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 나온다니까 올해.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에요 올해. 그럼 요게 뭐였어요? 아까도 봤지만 요게 비집의 지분이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두번적으로 이 두 가지를 빨리 구할 수 있으셔야 돼. 그럼 예제 1번 보시고 그 예제 1번 숫자만 넣어볼게요.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면 하늘에 포도의 몇 프로? 80%를 지배력 획득 목적으로 취득했대요. 그럼 여기 60%가 아니라 80%네. 얼마에 취득했어요? 80만 원에 취득했대요. 그럼 여기 이전 대가가 얼마예요? 80만 원이죠? 따라오시죠? B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100만 원이고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했대요. 그럼 여기 100만 원 쓰면 되겠네.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했으니까 요 금액은 없겠네. 따라오시죠? 그럼 100만 원을 80%와 20%가 나눠 먹는데 20%는 비집의 지분이니까 100만 원에 80%한 80만 원은 나. 20만 원은 뭐예요? 비집의 지분? 너. 따라오시죠? 난 80만 원짜리 얼마에 샀어 지금? 80만 원에 샀죠? 따라오시죠? 그럼 영업권 얼마야? 0.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넘겨서 그럼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넘겨서 우리 몇 번 볼 거냐면 6페이지에 있는 3번 볼게요. 아니 숫자 넣기잖아. 숫자 넣기. 지금 숫자만 넣고 있는데. 자
6페이지에 있는 3번 해볼게요. 실제 시험도 이렇게 제시가 되니까 하늘은 포도의 주식 80%를 지배력 행사 목적으로 125만원에 취득했대요. 그럼 나 몇 프로? 80%고 내가 아닌 게 20%겠죠? 따라오시죠. 넘겨보시면 해답의 그림은 똑같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럼 보시면 순자산 장부 금액이 100만원이래요. 그럼 여기 100만원인데 너와 내가 나눠 먹으니까 나는 100만원에 80%한 80만원 먹는 거고 비집의 집은 너는 100만원에 20%한 20만원 나눠 먹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오시죠.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내역을 봤더니 거기 뭐 나와 있습니까? 재고자산은 장부금액보다 10만원 크고 토지는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30만원 크고 건물도 10만원 크죠? 그럼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얼마예요 지금? 50만원이죠? 그게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로. 따라오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하면 50만원을 너와 내가 갈라먹어야 되니까 50만원에 80%한 40만원 내꺼 50만원에 20%한 얼마? 10만원은 비집의 지분 거. 그럼 나 이거 주식 사는데 얼마 들었대요? 문제 보시면 125만원에 취득했다고 나와있죠? 그럼 120만원짜리 사는데 125만원이나 낸 거 아니겠어요? 그럼 5만원은 뭐겠어? 영업권이요. 이게 끝이에요. 숫자 넣으면 되는데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뭐 물어본다고? 영업권과 비집의 지분이 얼마냐 물어본다고요. 그럼 비집의 지분은 30만원, 영업권은 5만원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여기 이게 다예요. 그래서 단순히 학교 시험이래. 저희 자격증 시험을 목적으로 세무사 시험을 목적으로 계산한다면 여기 표에 숫자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근데 여러분 연결이 그지 같은 이유가 뭘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실제 실무 나가시면 회사 담당자분들이 다 잘하세요. 근데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법인세 회계 잘 못하시고 현금 은폐 잘 못하시고 마지막으로 연결을 잘 못하신다고요. 연결의 그지 같으면 어디서 빛을 발하는지 알아요? 합병은 합병하고 나면 합병 시점에 회계 처리하고 나면 끝이라고요. 연결이 그지 같은 건 뭐예요?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지배력을 획득했어. 그럼 지배력을 획득하는 그 시점에 한번 합쳐본다고요. 그리고 합쳐서 재무제표를 한번 만든 다음에 어떻게? 헤어져요. 각자 기준에 개별 재무제표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요. 그리고 기말되면 어떻게 돼? 맞다, 너 내 거잖아. 일로 와. 기말에 한 번 다시 합쳐본다고. 그래서 연결은 매년 다시 합쳐요. 매년. 그래서 그지 같은 거거든요. 매년 새로 합쳐놔야 돼. 그럼 우리는 사실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 매년 합치는 게 중요하지만 저희는 그 정도 난이도로 물어보지도 않고 기말되면 또 궁금한 게 뭐겠어요? 기말되면 우리 지금 요거 그림도 봤고 아까 BS도 봤지만 합병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연결 재무제표로 재무상태표 모양 봤지? 그럼 내가 취득하고 나서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지나면 모두 궁금하겠어. 재무상태표만 궁금한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도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뭐도 물어보냐면 기말 시점에 연결 재무제표화해서 손익계산서 항목들을 물어본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봐봐. 그럼 이렇게 그리면 돼. 여러분 그림 2개만 외우면 되는데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림 요거 하나랑 이거 하나 더 그리면 되는데 여기 A회사 여기 B회사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연결, 조정, 전 당기손익 할게요. 조정 전 당기손익이 얼마 있어. 개별 재무제표에 반영된 당기손익이 이렇게 얼마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연결하게 되면 손익이 바뀌는 게 있다고. 단순히 요거 2개를 합쳐서 당기손익으로 할 수 없어. A회사와 B회사가 벌어들인 당기손익을 단순히 합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봐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지금. 아까 저거 예제에서도 봤지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 B회사의 개별 재무상태표를 보면 B회사의 자산이 뭘로 되어 있어요? 장부금액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따라오시죠? 우리 아까 연결재무제표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운 좀 내시고. 종속기업 투자주식 없어지면서 B회사의 자산, B회사의 부채가 들어왔는데 공정가치로 들어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면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면 연결 재무제표의 B회사의 자산은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꽂혀 있다고요. 따라오시지? 그 중에 하나가 재고자산이라고 해봐. 재고자산이 연결 직전에 장부금액이 100원이었대. 근데 공정가치로 기재하니까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150원이었대.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연초에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고 요 재고자산이 올해 기말에 팔렸어. 그럼 개별 재무제표의 매출원가는 얼마 들어가 있어요? 100원 들어가 있지. 하지만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연결 재무제표의 매출원가 얼마 들어가야 돼요? 150원 들어가야 된다고요. 얼마 차이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금액만큼 비용도 차이가 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겠습니까? 개별 재무제표는 장부금액으로 기재하지만 연결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기재하기 때문에 요게 팔렸을 때 비용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당연히 다르겠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요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투자, 평가, 차액이라고 합니다. 투자, 평가, 차액이요. 그래서 뭐 해주셔야 돼? 투자, 평가, 차액만큼 B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줄여줘야 된다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 해볼까?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의 장부금액이 100원이고 우리 친구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빵 정액법이었대요. 공정가치로 따지면 건물의 공정가치가 200원이래. 요 기말에 무슨 일이 생겨? 기말에 감가상각비로 얘는 20원 들어오지만 기말에 얘는 감가상각비로 40원 들어온다고요. 그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면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 기준으로 계산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더 자라나겠지. 그걸 뭐라 그래요? 투자평가 차익이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몰라. 친구 중에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 있으면 연결재고분개한다 연결재고분개한다 그러는데 연결재고분개가 별게 아니라 일단 연결의 회계 처리는요. 개별 재무제표를 만든 다음에 이걸 두 개를 합친다고요. 그리고 조정해야 될 사항들을 조정해주는 걸 연결재고분개라고 해요. 연결재고분개로 하면 여러분들이 어프로치가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거고 연결재고분개할 때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요거라고요. 요거에서 요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말에 팔리면 매출원가 50원 늘려줘야 돼. 감가상각비도 장부금액으로는 20원이지만 공정가치 기준으로 40원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20원 늘려줘야 된다고. 그런 효과를 다 어디서 고려해? 투자평가 차액으로 B의 당기순이익에서 조정해준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나만 더. 세 번째, 토지야. 토지가 200원 있었대. 장부금액이 100원이래. 근데 세 번째로 토지의 공정가치가 기말에 200원이래요. 아니, 합병 연결했을 때 200원이래. 그럼 기말에 토지가 안 팔렸어. 하나도 안 팔렸대. 안 팔렸대. 고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토지가 안 팔리면 비용 처리되는 게 없는데 투자평가 차익을 뭘 제거해요? 그냥 놔두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떨 때 고려하겠어? 팔릴 때 고려하겠죠. 팔릴 때. 따라오시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 우리 지금 금융자산보다 내용 정리할 게 없는데 여기까지 괜찮죠? 따라오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첫 번째로 투자평가 차액을 제거해줘야 된다고요. 봐봐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조정 후 당기손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정 후 당기손익 A가 나올 거고요. 조정 후 당기손익 B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따라오시죠.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저희 요약서 416페이지에 왁구는 제가 다 넣어놨어요. 지금 제가 어디 그림 그리고 있냐면 417페이지 양가로 100원에 지배권 획득인 이유를 보고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따라오시죠? 그럼 이게 뭐야?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때 A회사의 진짜 당기손익, B회사의 진짜 당기손익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연결손익계산서를 만들면 보세요.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만든다. 첫 번째로 뭐? 야, A회사야. 네가 그럼 연결하게 되면 진짜 너만의 당기손익이 얼마야? B집의 지분 먹는 거 말고 너만의 당기손익이 얼마야? 지금 만약에 지분율이 80%면
B회사의 당기순이익 중에서도 80% 누구 거야? A 거라고요. B회사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80%는 A 기속계 돼. 하지만 B회사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20%는 어떻게 될까요? B 당기순이익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는? 따라와 볼게요. 조금만. 그럼 손익계산서에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면 이렇게 계산해. 지배회사, 즉 A회사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과 지배회사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A에다가 B회사의 조정 후 당기순이익 중에서 내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B지배회사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은 조정 후 B회사의 당기순이익인 B에다가 B지배회사의 지분율인 20%. 어렵지 않죠? 요거 물어본다고?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좀만 더 갈게요. 근데 뭐도 알고 싶었어. 야 됐고 그럼 다 합치면 니네가 A회사와 B회사가 하나의 회사라고 할 때 다 합치면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연결 당기순이익이라고 해요. 연결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겠어? 그냥 A 더하기 B예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그냥 두 개 합친 거니까. 어렵지 않죠? 나 봐요.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어떻게 변경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 자체는 뭐였어? 요 그림 자체는. 요 그림 자체는 기말 시점의 당기순이익이었죠. 아니, 지배력을 취득하는 연초 시점의 연결재무제표 모양을 제가 약식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여기 이제 뭐가 붙을까? B회사가 벌어들인 B회사의 조정 후 당기순이익인 B가 붙는다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 중에서 20%는 누가 먹어? B집의 지분이 먹죠. B집의 지분이 먹잖아. 저희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기말 시점에 B집의 지분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 물어본다고요. 그 B집의 지분의 장부 금액은 주식을 취득한 직후에는 요만큼만 B집의 지분이었지만 기말에 뭐가 추가돼? B회사의 조정 후 당기순이익 중에서 B집의 지분에 해당하는 요만큼은 B집의 지분으로 붙는다고요. 그래서 그림상 요거가 기말 B집의 지분이에요.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온다. 저희 시험에 거의 요거만 나온다고 보면 돼요. 괜찮죠? 요거 두 개만 그리면 되는데, 그쵸? 자, 그럼 제가 금융사들 교육가서도 여기까지 설명하면 모든 분들의 표정이 여러분 같아요. 알듯 말듯한 표정.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됐고요. 지금부터 제가 써드릴 테니까 요거 표만 외우세요.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표를 정리해보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요. 물어보는 게 두 가지야. 이만큼이 B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치인데 요걸 B회사 순자산 장부금액과 B회사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쵸? 아까 연결을 보면 내가 주식을 인수하면 A회사 입장에서는 전체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내 지분율만큼만 인수한다고 그랬다고요. 이만큼이 뭐가 돼? 이전대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전대가가 뭐라고요?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취득가에. 따라오시죠. 그럼 요만큼이 뭐라고? 요만큼이 지배회사 A회사 입장에서의 영업권이 되고요. 요만큼이 뭐라고요? B지배 지분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주식을 인수한 직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뭐만 물어본다고 저희 시험에? 요거랑 요거만 물어본다고. 그래도 우리가 회계학 시험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탑2 중에 드는데 여기까지만 물어보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보통 1년 후를 물어본다고요. 그럼 1년 후가 되면 뭐가 추가돼? 손익계산서가 추가되는데 손익계산서도 A회사, B회사 조정 전 당기순이익 얼마에다가 첫 번째로 뭐 해준다고요? 투자 평가 차액을 제거해준다고. 즉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중에서 올해 비용 처리된 금액은 추가로 비용 처리해준다고요. 괜찮죠? 여러분 기운 내시고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만큼이 요거와 관련된 얘기 아니겠어요? 그쵸?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만큼이 팔리면 비용 처리된다니까. 그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와, 연결 어렵네. 이게 단대물. A 나오고요. B 나와요. 어렵지 않죠? 그럼 저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손익계산서에서 지배회사에 기속되는 당기손익이 얼마냐 물어본다면 요거는 A 더하기 B 곱하기 지분율이라고요. 비지배회사에 기속되는 당기손익도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 B 곱하기 1 마이너스 지분율이요. 그쵸? 또 뭐도 물어본다고? 연결 단기순이익도 물어보는데 연결 단기순이익은 그냥 A 더하기 B. 근데 솔직히 잘 안 물어봐요. 이걸 더 많이 물어보지. 여기까지 괜찮죠? 아니 숫자만 넣으면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뭐가 해? 기말 되면 이제 이 그림에 뭐가 추가돼? B회사 조정 후 당기손익인 B가 붙는다고요. 근데 이거 봤잖아. A랑 B가 지분율만큼 나눠 먹는 거. 그래서 기말에 B집의 지분은 요거에다 요거까지 더하는 게 기말의 B지부 지분이라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저희 세무사 시험에 요거 그림만 정확히 알고 여기다 숫자 넣는 연습만 하면 무조건 맞춰요. 저 새끼 저것도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좀 못 믿겠구만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다예요. 자 그럼 선생님 저 회계사 공부하러 왔는데 회계사는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 많이 봐요. 그 차이가 나. 그거만 차이가 나. 저희 회계사랑 세무사랑 회계 차이가. 그럼 우리 이제 뭐 볼 거냐면 다시 돌아가서 4페이지요. 4페이지 예제 2번이요. 4페이지 예제 2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 야 네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난 논리를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만 외우세요. 이제 숫자만 넣을 수 있으면 되니까. 가볼게요. X1년 초에 하늘은 포도의 80%의 지배력 획득 목적으로 80만원 주고 샀대요. 그럼 나 지분율 몇 프로? 80%. B지배 지분율 몇 프로? 20%. 좋아요. 순자산 장부금액은 얼마래? 100만원이래. 너와 내가 지분율 비율로 나눠 먹으면 되죠? 그죠? 여기 얼마? 80만원. 여기 얼마? 20만원.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딴 거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 보시면. 그 내가 얼마 주고 샀어요? 80만원 주고 샀대죠? 그럼 이전 대가가 80만원이네. 그럼 80만원짜리 사는데 80만원 줬으니까 영업권 없겠네. 따라오시죠? 그럼 지배력 취득한 직후에 영업권 얼마? 없어! 비지배 지분 얼마? 20만원이요. 따라오시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매출을 보시면 하늘과 B의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 하늘의 당기손익이 50만원이고요. 포도의 당기순이익이 20만원이에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나는 금액이 없었죠. 그럼 얘도 없겠네. 그럼 조정후 당기순이익이 그냥 A는 50만원이고 조정후 당기순이익이 B는 20만원이라고요. 그럼 A 입장에서 지배회사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은 내 거 50만원에다가 얘 거 20만원 중에서 내 거 지분율 몇 프로예요? 80%니까 지배회사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은 얼마야? 66만원. B지배 회사에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은 얼마예요? 80만원에 20% 하니까 4만원. 따라오시죠? 괜찮죠? 아직 안 끝났어. B회사의 조정후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여기 20만원이라며. 그럼 지분율 몇 프로예요? B지배 지분은 20%니까 4만원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기말에 B지배 지분 얼마예요? 24만원.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급회계 2차 때 절대 안 나와요. 그쵸? 우리 세무사 시험에 그러니까 보통 한 0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두 문제, 한 문제, 0문제 요 규칙을 늘 지키거든요. 늘 작년에 0문제 했다니까. 올해 나와요. 요 정도 나온다니까.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면 괜찮아. 어차피 다 틀릴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요 정도만 아시면 돼. 더 자세하게 제가 분개 때리고 거기 나와 있는 예제처럼 분개 때리고 이럴 수 있는데 어차피 2차 때 안 할 건데 뭘 분개를 때려요. 숫자만 맞추면 되지. 괜찮죠? 여기까지. 자, 넘어가서 3번 해볼 거야. 3번. 아니 3번 했지. 4번 할 거예요. 4번. 4번도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여러분 쓸데없는데 힘쓰지 말고 오늘 집에 가시면 요 그림 핸드북에도 나와 있고 거기도 나와 있으니까 요 그림 그린 다음에 여기에 숫자 넣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각자 갖고 계시는 객관식 책에 요 정도 문제만 나와 있어요. 봅시다. 보시면 80%를 지배력 획득을 할 목적으로 125만 원에 취득했대요. 그럼 내 지분율 80%, 여기 얼마? 20%. 얼마 주고 샀어요? 125만 원 주고 샀죠. 따라오시죠? 장부 금액 얼마래요? 100만 원이래요. 요게 100만 원이네. 그럼 너와 내가 나눠 먹으니까 100만 원에 80% 하면 여기 얼마? 80만 원. 여기 얼마? 20만 원. 따라오시죠. 보시면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나는 금액을 보면 얼마 있어요? 총 50만 원 있죠. 그래서 여기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나는 게 총 50만 원 있으니까 50만 원 쓰고 너와 내가 나눠 먹으니까 40만 원 내가 먹는 거고 10만 원 네가 먹는 거라고요. 따라오시죠? 와, 50만 원을 80%와 20%가 나눠 먹으니까 맞죠? 그럼 120만 원짜리 살려고 내가 돈 얼마나 썼어? 125만 원이나 썼죠? 영어권 얼마예요? 5만 원. 그럼 주식을 취득한 직후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영어권 얼마? 5만 원. 빚의 지분 얼마? 30만 원. 거기 맨 다음 넘겨보면 그림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넘기다 보면 그림 나와요. 참고해. 넘기다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보시죠. 저 좀 봐요. 지금 보시면 X1년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포도 A회사의 당기손익은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B회사의 당기손익은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따라오시죠. 문제 읽어보자. 여기가 중요해. 양가로 3번. 반가로 3번. 킬링 포인트. 자, 보시면 재고자산은 X1년도에 모두 팔았대. 그럼 개별 재무제표에서 포도 입장에 매출원가 얼마 들어가 있겠어? 얼마 들어가 있겠어요? 개별 재무제표, 포도의 개별 재무제표 입장에서는 매출원가에 얼마 들어갔겠어요? 10만 원 들어갔겠죠. 하지만 연결 기준으로는 처음부터 장부에 20만 원을 꽂아놨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20만 원 나와야 된다고.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여기 비용이 얼마 더 꽂아야 돼? 매출원가 10만 원 더 꽂아야겠죠. 따라오시겠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했고요. 토지는 안 팔았대. 무시. 그러니까 비용 처리 안 됐죠. 건물 보시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럼 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 나는 10만 원만큼 어떻게 주셔야 돼? 10만 원만큼 감가상각비를 더 잡아줘야 된다고요. 10년 동안. 그쵸? 그럼 10만 원 나누기 10년 하면 감가상각비 매년 얼마씩입니까? 만 원씩이죠. 그래서 만 원씩 비용 처리를 더 해줘야 된다고. 따라오시겠어요? 8페이지. 따라오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따라올 수 있겠어? 왜? 뭐야? 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반가로 3번 보면 재고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10만 원이죠. 토지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30만 원이죠. 건물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10만 원이죠. 그거 다 더하면 50만 원이잖아.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 중에서 재고자산을 팔렸다니까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인 50만 원 중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비용 처리하는 거고, 토지는 안 팔렸으니까 무시하고, 요거 건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10만 원인데 10년 동안 비용 처리한다니까
10만원에 10년 해주니까 만원만큼 감가상각비 더 잡아줘야 된다고요. 따라왔어요? 대충 넘어가면 안 돼. 무조건 맞추려고 온 거지. 그쵸? 여기까지. 그럼 여기 얼마 나와요? 50만원. 여기 얼마 나와요? 9만원 나오죠? 할 수 있겠지?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지배회사에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은 50만원 더하기 9만원 곱하기 80%요. 그쵸? 여기까지 따라오지? 그럼 비지배회사에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은 얼마야? 9만원 곱하기 20%요. 얘 것만 나눠 먹는 거니까. 그쵸? 연결 당기순이익은 얼마야? 그냥 59만원. 할 수 있겠죠. 숫자 넣기예요.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9만원이죠. 비지배 지분율이 20%니까 9만원에 20%는 얼마? 18,000원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말에 비지배 지분 장부 금액은 얼마야? 더하기 할 수 있겠죠. 요 정도 물어봐요. 정말 그런지 우리 기출 문제 볼까요? 자, 우리 기출 문제 보시면 네, 좋습니다. 15페이지의 객관식 문제 1번이요. 15페이지의 객관식 문제 1번 1분 드릴 테니까 좀 한번 해보시죠. 답 가리고 15페이지 객관식 문제 1번이요. 자, 우리 한번 해봐요. 장부상 순자산가액이 46만원인 B회사의 주식을 70%를 취득했대요. 지분율이 70%고 비지배 지분은 30%겠네. 장부금액이 얼마래요? 순자산 장부금액이 46만원이래요. 이걸 너와 내가 나눠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심심하니까 그냥 다 해보죠. 그럼 46만원 곱하기 0.7하면 여기 32만 2천원 나오고요. 46만원 곱하기 0.3하면 여기 13만 8천원 나와요. 여기까지. 그 다음 보시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나는 걸 봤더니 건물 빼고 일치한대요. 건물의 장부금액은 7만원이고 공정가치는 15만원이니까 차이 얼마나 납니까? 8만원 나죠. 그쵸? 8만원을 너와 내가 나눠보니까 7, 8에 56 여기 56,000원 3, 8에 24 여기 24,000원 들어간다고요. 괜찮죠? 그쵸? 여기까지 했고 요거 내가 얼마 주고 샀어요? 44만원에 취득했대요. 그럼 다 해볼게요. 심심하니까. 그럼 여기 44만원 주고 샀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37만 8천원인데 44만원 주고 샀죠? 그럼 영업권 얼마야? 다 해볼게요. 심심하니까. 44만원 빼기 32만 2천원 빼기 5만 6천원 하니까 여기 얼마 나와요? 영업권 6만 2천원.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쵸? 숫자는 큰데 뭐. 자, 계속 갈게요. 보시면 B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2만원일 때 기말에 비지배 지분 물어봤어요. 보세요. B회사의 지금 조정 전 당기순이익이 12만원인데 투자평가 차액으로 조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장부금액 건물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랑 차이 나는 게 지금 8만원이잖아요. 내용에서 몇 년이래? 10년. 그럼 매년 감가상각비 얼마 더 잡아줘야 돼? 8만원에 10년 한 8천원씩 감가상각비 매년 더 잡아줘야 된다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조정 후 당기순이익 얼마야? 12만 2천원. 그쵸? 봐봐요. 이거를 이게 12만 2천원인데 B회사의 지분율이 B지배 지분의 지분율이 30%니까 요거에 30% 때리면 6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B지배 지분 얼마야? 기말에 더하기 할 수 있겠어요? 요게 B지배 지분이잖아요. 따라오시겠죠? 여러분 거기 해다처럼 한 줄로 푸는 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숙제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한 줄로 푸는 거지 실제 시험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저것 숫자를 다 구해봐서 그렇지 바로 구했으면 30점은 충분해요. 할 수 있죠? 요 정도 나온다니까 우리 시험에. 요 정도 나오면 다 제껴요 다. 여기까지 봤고요. 넘겨보시 단원인지라 10분만 쉴 건데 3번 한번 보고 계세요.